아까 전소희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회계사의 연봉, 일단은 저희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거 2가지 정도 연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 뭐 회계사 연봉이 어떻게 되죠? 연봉 구글링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봉은 요즘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 2년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어소 1, 어소 2, 시니어 1 기준으로 세전으로 1억 가까이 됩니다.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 개발자 난리 났죠. 개발자들 연봉이 많이 올랐다. 개발자들 입장으로 그랬다. 근데요, 회계사 연봉이 오른 건 보고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진짜 1억 주나? 네, 실제로 다 줍니다. 그 연봉이 법인마다 다 다르죠. 근데 위아래로 결국 500만 원 정도예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다. 하지만 결국 세전으로 연끌하면 시니어 때 1억 정도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도 9천이겠죠. 많이 받으면 1억 1천으로 가요. 초봉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초봉은 한 3일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5,400이라고 했나요? 5,500점? 5,500이 그 성과 제외죠? 성과 제외하고 사인한 연봉 기준으로.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초봉 높지 않죠? 왜냐면 그건 회계사가 아니거든요. 2년 후에 회계사가 진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는요, 운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텍스본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빅4 중에서 텍스가 가장 유명한 것은 3일이에요. 3일은 텍스에서도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과가 높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삼성텍스에 있었는데 3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조세본부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인세 신고 주구장창 해봤자 아무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수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케팅 아이템을 가지고 경정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공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본부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내 성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삼성텍스가 돈을 잘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성과가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아시죠? 성과는 내가 퇴사하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니까 삼성텍스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뭐 300% 터졌다, 400% 터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의 성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하는 연봉은 연차에 따라 비슷하되 이제 성과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 제시할까요 말까요? 혹은 삼시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요, 회계사님?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시를 하는 이유, 혹은 삼수, 사수, 장수를 하는 이유, 그 마인드를 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재수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건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격이 400점이라는 기준이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1년 혹은 2년 내내 내 인생 걸고 다 했어. 근데 380점이야 라고 칠게요. 그러면요, 후회 없이 이 시장을 떠나게 돼요. 저로 예를 좀 들자면, 저는 1차 시험이 이랬었어요. 저는 1차 시험을 한번 쳤을 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게 너무 억울했어요.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째 1차 시험 칠 때 그래서 시험지를 치고 나와서 바로 찢어버렸어요. 점수를 안 매려고. 주인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랑 같이 찢어버렸거든요. 왜냐면요, 일단 합격 컷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불합격이면 다시는 안 할 거였거든. 그만큼 다시 못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다시 못 올라갈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지, 편안한 뒷동산을 올라가시면 돼요. 정말 미친 듯이 1년을 쏟아부으면요, 후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미친 듯이 할 수 있는가? 후회 없이 마지막 해를 보낼 수 있는가? 다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워렌 버핏한테도 24시간, 일론 머스크한테도 24시간, 여러분한테도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24시간을 내가 정말 끌어썼다면 후회 절대 안 해요. 배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것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그
다른 곳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들을 버리고 친구 만나는 시간 버리고 유튜브 하는 시간 버려야만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될 거고 집중하는 시간이 확보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조차 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좀 그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수를 한다 라고 하시면 정말 후회 없이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회계사님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2차 시험 유예를 보고 나서 뭐 당연히 채점하지 않았고요. 채점은 교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칼체냐 어쩌냐 커뮤니티도 돌아다니지 말고요. 저는 커뮤니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책을 갖다 버렸습니다. 엄마랑 그 분리수거장에 가서 다시는 만나지 마. 막 욕도 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다 갖다 버렸어요. 이유는 내가 진짜 혼신을 향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가 없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책을 다시 볼 그럴 이유가 없다. 나는 붙을 거고 떨어지더라도 후회가 없을 만큼 난 열심히 했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에 아직 미련이 남는지 내가 혼신을 다한 것 같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건 내가 조금 더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후회가 남는지 미련이 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회계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집중하는 법에서 회계사님은 휴대전화 유선전화로 썼다고 했죠. 저가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와 놀랍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니. 저는 없었습니다. 카톡 없었죠. 유튜브 없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제 유튜브 한번 보시고 그거는 쉴 때 일요일에 쉴 때 그럴 때만 보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집중시간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나중에는 이제 한 2012년쯤에 제가 합격할 때쯤 되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긴 바꿨어요. 근데 뭐를 안 했냐? 카톡을 안 깔았습니다. 카톡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진짜 혼신을 다했느냐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했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후회가 남지 않는다면 깨끗이 털고 날아가셔도 다른 것도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이것만이 인생의 답은 아니니까. 근데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는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대신에 그때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제 오답노트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답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 이렇게 하니까 합격했다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불합격했다예요. 내가 했던 방법들 저처럼 오답노트를 찾아내셔서 저의 오답노트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내가 떨어질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할 때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할 때는 이거 진짜 1.5년 만에 다 끝내는 거야. 내년 여름에 나는 이제 이 시험을 공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마음가짐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질문은 이거 2개 정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회계사로서 일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시는지가 궁금해요. 대신 돈을 제외하고. 선생님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보람차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다가 저도 텍스로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와, 난 역시 텍스 적성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감사라는 건요, 여러분들 아직 2차 안 가서 회계감사 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에는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은 요 정도만 틀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그 금액이 중요성 과목이에요. 중요성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감사하기 전에 딱 정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계처리 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틀리는 건 괜찮다라는 어떤 룸을 주는 겁니다.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인데 저는 텍스 딱 갔어. 그랬더니 이거는 법이 명확한 거예요. 법에 다 있어. 그리고 예규도 있고 뭐 판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 정확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 감사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는다 했다면 뭔가 룸이 있는 금액이 있어서 1억 원 안에서는 틀려도 돼 이렇게 있다고 했다면 텍스에 가서는 이게 다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예규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명확한 게 있어 라면서 너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막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연차가 차죠. 제가 어떤 얘기를 이제 이걸 회식 자리에 가서 처음에 텍스 갔을 때 막 그 쥐뿔도 부르면서 나댔죠. 그러면서 상무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텍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상무님. 이제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법이 더 어렵다. 법이 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텍스 본부에 옮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이런 걸 해석하면서 뭔가 딱딱 이렇게 왁구에 맞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한번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텍스본부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 할 것 같아요? 세무사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텍스본부에 가면 일단 비법 텍스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비법 텍스에서는 큰 회사를 상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때에 필요한 뭐 법적으로 외부의 그 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펌 텍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돈이 되지 않아요. 뭐가 돈이 되냐면 세무조사를 대리한다거나 뭐 경정 청구를 한다거나 이게 돈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찾고 글 쓰는 능력이 텍스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변호사처럼 의견서 써서 제출해서 조사관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세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텍스에서 가장 연차가 높아졌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텍스도 답이 없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내가 진짜 병아리 썰에 내가 오만방자했구나 라는 걸 그때서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회계사님은 언제 흥미로웠나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직을 뭐 변호사, 의사, 판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결국은 회계사가 되고 나니까 아까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뭔가 사회를 한다는 안 느낌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계사라고 전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이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해져 있는 어떤 판례는 딱 무조건 이거야. 기준은 딱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실무가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요. 시험은 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무는 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뭐 그런 거 시험으로 나왔었죠. 결국은 논리 싸움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맞게 만드느냐라는 걸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알아보고 누가 더 많은 논리 구조로 짰냐에 대한 게 되는데 의사도 똑같아요. 사실 의사라고 해서 100% 맞는 길을 제시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낫더라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보라고 하잖아요. 큰 병일수록 여러 병을 가봐라. 회계사하고 똑같아요. 여러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모든 사회에 대해서 내가 회계사인데 무조건 회계사라서 이게 딱 좋아 라는 개념보다는 계단을 하나 오르는 느낌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많은 게 보이죠. 회계사 수험생 때 보이지 않았던 사회 현상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좀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전문직이라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거, 뭐 자본주의의 파수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감정을 느꼈다기보다는 저는 도와준 걸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를 도와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회사들이 나에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떤 질문이냐면 뭐 회계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니면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계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이니까요. 그만큼 되게 보람찬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학생 합격했다. 똑같이 회사를 되게 가르쳐줬는데 컨설팅을 해줬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했다든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감사관님 파스를 간다면 파스, 딜, 타스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컨설팅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같이 달려서 기업이 잘 되는 걸 보면 되게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 전문직들 중에서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 보죠. 변호사는 맨날 범죄자를 내가 대리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죠. 회계사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들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사로서 일할 때 하나의 만족감 중에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회계법인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일단 어느 정도의 이거 자격증을 공부하겠다는 이런 열심히 하겠다는 능력치가 있던 사람들이고 그걸 합격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되었어요. 능력에서만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 하나같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집단이나 또라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라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뭔가 내가 훌륭한 사람들 속에서 여기 안에 속해서 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 성취감 또한 괜찮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계사 직업이 일단 이 시즌에 업무가 몰려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같이 야근하면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조금 회계사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만족감과 성취도 같은 거 그런 것도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CP 회계사라는 직업을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진입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거기에 비롯해서 이제 장기간의 20기간 동안 동기부여를 어디서 이렇게 스스로 얻어야 하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그걸 자극제로 계속 동기부여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를 전 준비하게 된 과정이 있어요. 원래 저는 컴퓨터공학과였었어요. 경영학과가 아니라. 그랬는데 공부를 되게 안 했다가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그냥 경영학과로 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사실 생각 없이 경영학과 수업을 그냥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뭔가 팀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발표하고 이런 컨설팅의 개념이 좀 경영학과에서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PT를 하는 것조차가 경영학과 일환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잘 맞아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었어요. 저는 이런 컨설팅 같은 게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럼 나는 경영학과니까 경영 컨설팅 하면 뭐 해야 되냐? 그때 교수님이 회계사가 경영 관련된 컨설팅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다 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그때 회계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바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알바를 하다 보면 좀 나쁜 기억도 생기게 돼요. 저는 좀 여기저기 일을 해봤어요. 근데 곱창집에서 일을 할 때 약간 갑질 같은 걸 좀 당했었어요. 이 분노심이라는 것도 은근히 동기부여 자극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잘 돼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또 있었고 나를 깔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너 회계사 못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도 동기부여의 하나 중에 굉장히 좋아요. 야, 저 새끼 코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어차피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시죠? 모든 복수는 연인에 대한,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도 뭐든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복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노를 활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보단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계속 거기에 흥미를 붙이려고 했어요. 계획하고 보상하고 계획하고 보상하고 뭔가 퀘스트 깨는 거다. 나 지금 퀘스트 깨고 있고 이 퀘스트 싹 다 깨면 내 레벨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